똑같지. 비상행동. 인간이 속도를 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와 같이 김건희 특검 촉구 비상행동, 여기 국회의원들 민주당 천막에 나왔습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도 화면이 넓긴 넓은데 넓죠? 안녕하세요. 2차 비상행동 천막 있는 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의원분들 좀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어제는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 오늘은 선선하네요. 춥지 않습니다. 쌀쌀하긴 해요. 조금 이제 겁먹어서 좀 두껍게 입었기 때문에 춥지 않아요. 차 조심하시고. 자, 고고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진현님 앉아 계시네요. 그리가 조금 풀리나? 그게 김건희 부시연이에요? 김건희가 처음 그 헤이스만 갖다 입고 오대요. 아니요. 뭘 만들어요. 검찰 지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 3, 5 좋아야 됩니다. 4위 역할 5위 좋아야 됩니다. 지금 그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코피님 아유, 왔어요? 안녕하세요. 높보다 얘기들을 행사 시작까지 3분 남았네. 3분. 수고하세요. 예민님이 종이 자기랑 같이 해주고 내일 왔으니까 앞으로 시작하고 원래는 어제라고 하다가 어제라고 네네네 맞아요. 응원한다고. 오늘 법사위야 교육이에요. 상임위원회 교시하고 농성을 하는데 이게 행사가 몇 시까지? 9시까지요. 해수를 네네. 제가 내일 해드려야 돼요. 내일 아침에요. 네, 근데 저희가 혹시 천막 안에 놓으면 제가 내일 오전에 와서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자진. 유진아, 데블TV 뭐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당원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못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당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안에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형님 같이 들어가시죠.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세요. 네네. 나 혼자 숙소로 같이 들어가야 돼. 위에 좀 앉아주세요.
바로 근데 의원님이 인사만 하시고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일찍 끝났어요. 김건희 고발하고 김건희 고발했어요. 김건희. 정현이 저기 반대쪽으로. 안 돌았어. 안 돌았어. 나 저번에 가서 찍었대. 강원도에 갔는데 거기서 정으로 그냥 있는데 찍어야 돼. 가까이서 앞에서 그 사람 이렇게 찍으면 좀 위험하고 위험해서 찍고 싶어. 저희 다 일로 들어와. 저 앞에서 정면 이거 좀 마셔도 되나요? 시켜 있어. 응? 시켜 있다고 먹지 마. 얼른 갈 데가 있다.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면 보고 있어. 반대편으로 그런 사람 잡아야 돼. 아니, 요새 이렇게 잡아야 어떠세요? 부장님, 도착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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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그렇군요. 아, 대편 하는 거. 아, 다 일어나라고요, 아저씨. 정말. 유진이 들어왔어. 유진 안녕. 언니 옆에 있어. 유진 안녕. 잘 있었어? 네네네네네. 백승호 옆에. 위에서 안녕하세요.
네, 구미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법사위와 교육위가 뭉쳤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 검찰 독재의 지긋지긋한 정권 아래에서 못 볼 꼴을 보고 지내야 되는지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아마 하늘을 찌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검찰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회관을 털었습니다. 예전에 6, 7명이 왔다면 오늘은 20명이나 왔다고 합니다. 그네들에게는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오직 정적 죽이기와 민주당 파괴에 몰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반사적 효과로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불법 비위들을 감추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사위 간사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4가지 특검 대상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하나 특검 대상을 볼 때 솔직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점에서 정치를 또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치졸한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주술에 기인한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행태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될 특검이 통과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국민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는 유력한 대선 후보를 기억에 의해서 또 압박을 느꼈다는 그 느낌의 진술을 꼬집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0년의 선거 불출마를 생각하면 12년을 아무런 공직생활을 또 공공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거야말로 사법살인이고 연성 구테타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책 세워주세요. 맞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특검법이 안되면 원포인트 상설 특검이라도 통과시켜서 반드시 저들의 불법과 비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여러분 오늘 비록 날씨는 춥지만 춥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힘 모아주시면 오늘 법사위와 교육위기를 필두로 해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지역 당원과 또 대의원분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면서 본인의 그런 심정을 말씀하실 텐데 제가 좀 다리가 아파서 오늘 사회를 우리 교육위에 백승하 의원님께 맡기겠습니다. 백승하 의원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는데요. 지금 국회에 오셔서 원내 부대표로서 너무나도 활동 잘하시고 아주 멋진 의정 활동하고 계십니다. 백승하 의원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 1일차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백승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추우시죠? 와, 안 추우세요? 네, 정말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 권력의 칼날만큼이나 몰려오는 엄동설한 추위에 춥지 않으시다니 이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다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에게는 한없이 차갑게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이 칼날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지고 무뎌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한간에 유건무죄, 무건유죄 이런 말이 괜히 떠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검찰 권력에 맞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동지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리는 동지라 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동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참석자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정말 감사하고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박성준 의원님 지역구인데요. 당원 동지들께서 16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뜨거운 열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 좀 하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바로 발언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언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당에서 가장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법정의특위위원장이시며 최고위원이신 성동갑 전현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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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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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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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오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5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경기도 시절 법카 사용 문제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치검찰이 이것을 다시 파헤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정에 연금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꼼짝 못하게 묶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라는 정치검찰의 뻔뻔한 본색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재명 대표를 왜 이렇게 정치검찰이 죽이려 하는 걸까요? 윤석열 정권이 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정말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윤석열 정권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재집권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율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일한 정적, 유일한 걸림돌, 이재명 대표를 정적을 죽이면 자기들이 살 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검찰이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기발한 판결을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을 그것을 4명이 찍은 사진으로 오려서 그것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고 허위사실이라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시를 한 겁니다. 도대체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발언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법원은 말도 안 되는 이 사안을
유추 해석을 해서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법원 판례의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명백한 기존의 판례에 의해서도 위법인 판결입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사항이라서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깨를 내서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법률을 적시해서 법률상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게 이재명 대표 발언입니다. 사법부는 1심 판결은 이것을 섞어서 편집한 조작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어긋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무조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도 1심 판결은 이것을 유죄로 판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뒤집어질 거다 생각하고 분명히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법률가의 양심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무죄가 확실합니다. 많은 법률가들, 우리 당의 뛰어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이구동성 사심을 배제하고도 이건 법률적으로 무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의 이 불순한 야당 대표 죽이기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되어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이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고 분쇄할 것입니다. 위정교사도 걱정하지 마세요. 위정교사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라.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의 취지입니다. 위정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증언한 부분과 교사한 부분에 관해서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완벽한 위정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도 결국은 우리가 이겨서 민주당이 이기고 이재명 대표가 끝내 싸워서 이길 거다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된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고 자신들이 집권하지 못할 때에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올인을 해도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이 윤석열 정권의 음모, 정치 검찰의 이 의도 반드시 분쇄하고 끝내 승리할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단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한겨울에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같은 굳은 결의로 하고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민주당을 탄압하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똘똘 뭉쳐서 저들과 맞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집권을 해서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저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 지지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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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이 해법이냐?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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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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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수원정 김준혁 의원님 지역구에서 10분의 당원분들과 강동갑 진선미 의원님 지역구에서 또 10분의 당원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지역구 분들 부담스러우시죠? 내일도 더 많이 와주십시오. 네, 이어서 광주 법사위시고요. 우리 박균택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박규택, 서영교. 예, 박준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무죄가 확실하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유죄가 선고되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 분풀이할 할 데가 없으셔서 그런지 판사한테 해야 할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왜 무죄가 났냐고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참 너무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과가 달라서 실망을 드리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은 같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죄가 없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죄는 무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했는데 들어주지를 않았다. 나중에 다시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또 새로운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절반만 들어주기로 했다. 그게 준주거용지로 바꿔주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바꿔주지를 않았다.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 절반만 다 빼버리고 협박을 해서 바꿔줬다라고 검찰이 말을 왜곡시켰습니다. 머리와 꼬리만 연결시키고 몸통 다 떼내버린 겁니다. 머리와 꼬리만 있는 이상한 짐승을 창조한 거죠. 그것은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발언을 검찰은 기소를 했고 법원은 그것을 유죄로 했습니다.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해야 합니까? 그동안에 법원이 훌륭한 판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방통위의 그 잘못된 결정들 위법하다고 선고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대통령실에 앞에 다가가서 시위를 하려고 했던 노조 관계자들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런 신뢰할 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국민의 상식이나 인권관념에 부합하는 그런 법률적인 판결을 할 걸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이 날 줄을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항소심에서 아마 지금과는 다른 분이 그래도 사건을 맡아서 잘 결론을 내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다 같이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바른 판결을 하도록 촉구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야당과 화합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고소 고발전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들이거나 또 훌륭치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는 아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믿었고 그게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행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관행이 생기는 걸로 알았고 지금은 대통령이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복수사로 이어진다는 선거법을 가지고 보복수사로 이어진다는 이런 의문을 갖는데 왜 그게 과거의 관행이 바른 것이었는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법적인 시각에서 갖는 생각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본인은 면책특권,
불소추의 특권을 갖게 됩니다. 불소추의 특권을 갖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하는 검찰과 경찰에 압력을 넣어서 야당을 상대로, 야당 대표를 상대로, 상대 후보를 상대로 기소를 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돼 버리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법적인 그 제도의 한계나 헌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도 합의는 필요했던 것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아무리 법의 취지가 그렇고 정치의 도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도한 대통령을 만나고 내로남불 정권을 만나고 또 그 검찰에 대해서 견제의식을 갖지 않는 법관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대만으로 끝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함께 지켜봐 주셔야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1000만인 서명운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좀 참여를 해주시고 이웃에게 권해주셔서 국민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어야 할 상황인데 국힘의원님들이 아마 정상적인 평시 같은 그 상황에서는 절대 동조를 8명이 해줄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도권에서 시민들의 그 뜻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그 국힘의원님들, 그분들이 국민의 여론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서 국민의 눈치가 두려워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여론대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명운동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수도권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항의 전화, 응원 전화, 지지 전화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못했던 것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법조인 출신답게 조목조목 맞는 말씀해주신 박균택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부천평 이건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부천평 법사위 소속 이건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질식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확장 해석하고 유추 해석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후보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걸어가지고 거꾸로 때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덕포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사법통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검사와 판사가 허락하는 사람만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후진국형 독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줬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자기는 안전지대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엮어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거에서는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치 기소와 그 기소를 받아들인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앞날을 가로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최대가 지지하고 있는 대선 유력 후보의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선택권을 뺏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때는 총칼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독재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면 이것은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 독재입니다. 검사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검찰은 검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는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정치가 검찰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검찰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정하고 그 깃발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검찰 독재 타도하자! 이재명을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네, 법조인 출신답게 저희 한편의 법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건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은 정말 기대되는 분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지역구죠. 성동갑의 전 서울시의원 김기대 당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차가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법률 전문가이시면서 일타 강사로 수고하시는 전현희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들으시니까 무죄가 확신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9대 10대 의원을 역임하고 중구 성동구 갑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대 인사드립니다. 언젠가부터 이 나라엔 법대로가 유행입니다. 다들 툭하면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주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법대로는 그 어떤 대화나 타협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갈등 조정이나 해결에 있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법대로를 먼저 외치니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난 15일 사법부가 주저없이 정치의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기술자로부터 이 세상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니,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법대로가 위협하고 무책임한 두 번째 이유는 법 적용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법 앞에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합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세상에서 법대로를 외치는 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해석의 다툼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백현동 땅 매각을 권유한 것을 이재명 후보가 압박이나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여부가 아닌 감정의 영역을 문제 삼아 이긴 것도 아닌 패배한 후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 나라가 과연 제정신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대선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거자에선 2010년 5월 이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엔 그 어떤 거래도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뉴스에 주가 조작이 시작된 그 시점 이후 자그마치 40건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여당 대표를 신처럼 모시는 대한민국 검찰은 법대로를 외치며 오직 이재명 후보만 수사에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징역 1년이면 윤석열 후보는 징역 몇 년을 받아야 합니까? 김건희 씨는 징역 몇 년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아쉬움과 원망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걸어와 다짐의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군인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검사인 정권, 하지만 실제로는 검사위의 여사가 훨씬 힘이 센 김건희 정권을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중구 성동구갑위원회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 앞장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다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다원 나오시죠? 자,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줄로 아는데요. 시간 관계상 3분 정도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발언자는 제가 평소에 역사 강의를 좀 듣고 싶었던 분인데요. 오늘은 특검 강의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정의를 위해 앞장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 간사이신 수원 전 국회의원 김준혁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기 위한 원고는 아닌데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살인이 있던 그날 제가 생각을 좀 굳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글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 광화문에서 이 대표님 연설을 듣고 나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긴급하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젯밤에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오늘 읽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정의로 의원께서 형 너무 많아 양이, 그래서 대폭 줄여서 3분 안에 하려고 하지만 4분은 걸릴 것 같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원래 좀 재밌게 하려고 역사 속의 왕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좀 비장하게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조선 후기 명나라, 청나라에 대한 사대로 시작해 권력과 금력을 장악했던 기득권 세력들은 일제치하에서 일본에 협력해 일본인보다 더한 일본인으로 살아가며 기득권을 유지했다. 다시 해방 세상이 되었을 때는 미군정에 아부하며 친미 세력으로 변신, 수많은 토지와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대물림하며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을 없앨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이재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구나 경상도 안동과 봉화 사이에 있는 청량산 줄기에 위치한 화전민의 아들이자 성남 상대원 시장 총서부의 아들, 겨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을 용납할 수 없었다. 화려한 가문과 출중한 학맥, 재벌과 언론,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과의 혼맥으로 맺어진 기득권 세력들은 이재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것도 애써 무시했다. 서울대 법대로 대표되는 법조계의 기득권은 마치 노무현처럼 시골뜨기가 운이 좋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라 평가절하하고, 그가 사법연수원을 최상위 성적으로 수료한 것도 의도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천민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득권들은 이재명이 노동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선언하였을 때도 그냥 웃고 넘어갔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자신들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도 자신들을 향해 짖을 수는 있었지만 물지 못하는 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재명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대항하거나 자신들의 체제를 무너뜨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남시장 이재명이 갑자기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단기 필마로 맞서는 강골의 정치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광화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실시하고 나아가 박근혜 탄핵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변방 출신 화전민의 아들이 중심이 돼 박근혜 탄핵이 끝내 이루어졌고, 일개 시장이었던 그는 어느 순간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기득권들은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그들의 제거 시도는 본격적으로 노골화됐다. 심지어 민주당 집권기인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재명은 기득권들의 타깃이 되었다. 그로 인해 그는 수많은 날들을 재판정에 가서 보내야만 했다.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기소되고 매번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살아남았다.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2022년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나 그와 경쟁하던 이들의 배신으로 그는 0.73% 차이로 대선에 패배했다. 그 후 다시 야당의 당대표로서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언론과 기득권은 이재명이 살아남는다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숨겨놓은 칼을 뽑아 자신들의 목줄을 겨눌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 보복은 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이재명의 말을 그들은 절대 믿지 않았다. 그가 내세웠던 대동세상의 꿈은 빨갱이 공산당 혁명이라고 왜곡했다. 한 사람을 철저하게 악마화한 것이다. 전인이자 빨갱이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판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을 죽이고 대신 자신들과 타협할 개량주의자들을 찾아
그들을 민주당과 야권의 지도자로 만들어 앞으로도 자신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저들은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재명을 악마로 만드는 사회적 타살을 시도하고 실제로도 생명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법살인을 통한 정치적 타살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러한 저들의 사법살인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100만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들을 위로했다. 그의 위로를 들으며 참으로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그래,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이 결코 죽지 않게 내가 그와 함께 있어야겠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재명은 이제 김대중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현해탄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5.18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고 3당 합당이라는 야합에 의해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김대중은 마침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선출됐고 외환위기로 망가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다. 또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명도 김대중처럼 죽음과 정치적 타살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돼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망가뜨린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남북의 소통과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역사를 공부한 22대 국회의원으로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절대 지치지 않을 것이다.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 법으로 망하고 칼로 권력을 잡으려는 자 칼로 망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기득권 들여 이제 본격적으로 두려워하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고맙습니다.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한편의 역사 소설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막바까지 찍으니 글씨 불사조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있는 한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습니다. 먼 날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김진석 의원님이 쓰신 것 같은 이런 역사 평전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현실로 만들어 주실 거죠? 네. 구호 하나 외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받아서 못 살겠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불법 여론조사 대통령이 해명하라. 명품 뇌물 종합비리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다음은 우리 의원 가는데 당원이 빠질 수 없다. 김준혁 의원님 지역구 당원이십니다. 경기 수원정 대의원 조익현 당원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긴장돼서 그런데 구호 한번 외치고 해도 될까요? 네. 윤석열을 탄핵하라 하면 뒷구호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김진영 의원님을 우리 촛불 국민들이 국회로 파견보냈다면 저는 수원정 지역위원회로 파견했다고 생각하며 윤석열 탄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정 대의원 조익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맷탄동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이고 모두가 그렇듯이 먹고 살기 바쁘지만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매월 16일마다 세월을 기억하는 맷탄동 촛불을 이웃들과 함께 10년 넘게 지키고 있고 2년 전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수원역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진행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언 요청이 몇 번 있었지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님
재판 결과를 접하면서 누군가는 우리가 적들에게 패배했다며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조금 더 열심히 싸울 걸 후회하며 자기 탓인 양 자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10번 100번 지더라도 잠시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만 이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유도에는 한판승이 있고 권투에는 KO승이 있고 야구 역시 말로 없는 역전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역사는 민중의 편입니다.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우리는 한 번만 이기면 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절대 기죽지 말고 역사와 국민을 믿고 탄핵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공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권자의 절실함이 후보자의 절실함을 압도하는 선거. 우리는 우리의 절실함으로 싸울 줄 아는 후보를 내세우는 공천연명을 이뤄냈으며 결국 당선시키는 총선연명을 또한 이뤄냈습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 절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것 아닙니까? 윤건희 검찰 독재정권 다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길 아닙니까? 윤석열을 탄핵하자! 4일다 살다 이렇게 징글징글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이 절실함, 절박함 누가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분들 아닙니까?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시다. 탄핵이 민생이고 탄핵이 평화입니다.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원이 명령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전 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가열차게 해주신 우리 조익현 당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치 탄핵 랩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숨 넘어가실까봐 정말 걱정했는데 끝까지 잘 가열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탄핵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당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 임지웅 당원님 모시겠습니다. 대학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염 환자인데요. 지금 찬바람 1시간 넘게 맞게 하는 김건희 윤석열 정권 적극 규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일산 사는 26살 당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 임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상행동 농성장에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한없이 가벼울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이 한나라에 그래도 거대 양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탄합니다. 민주당의 대학생 당원으로